이혼 소송하다가 범죄자가 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피해자인데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종종 드렸었어요. 뭐냐면 이게 범죄가 되는지를 전혀 모르셔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상대방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내가 너무 놀라고 힘이 들어서 순간 차분하게 대응하기보다는 마음이 힘들다 보니까 내가 오히려 가해 행위를 이제 하는 그런 경우 생길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혼을 전제로 별거를 한 경우에 그 집이 누구 명의이든 전입신고가 누구로 되어 있든 그 집에 결국엔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다른 일방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 주거 침입이라는 형사상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일 상대방의 이혼 사유가 또 분명하고 내가 이혼을 명확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신다면 그 다 순서가 있고 조치가 필요하거든요. 소송 초반에. 그리고 만일 별거를 하실 건데 내가 집에서 나올 거다라고 하면은 한 번에 필요하신 짐을 모두 갖고 나오라는 조언을 드리고요. 그 별거 이후에 가서 이제 주거 침입 실제 고소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고소를 해서 이게 정말 기소가 돼서 형사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유의해 주셔서 내가 이혼을 전제로 집에서 나온다. 그 전에 오시라는 거죠. 상대방이 이미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는 외도를 했던 경우가 있겠고 상대방이 알고 봤더니 성범죄자였어. 나 도저히 이 사람 못 살겠다. 이런 사례 최근에 꽤 접했고 외도 사례 늘 많이 접하죠. 상대방 외도를 했어. 나 도저히 못 참겠다. 나는 억울해서 할 수 있는 거 다 할 거야. 법이든 아니든 나 형사 처벌 받든 상관없어. 이런 생각을 하시고 내가 형사적인 문제를 하시는 경우가 이제 안타까운 사례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범죄 사실을 내가 폭로하겠다. 이래서 제3자 사이에서 폭로를 한다든지 외도 사실을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상대방의 직장에 찾아가가지고 외도 증거를 뿌리면서 상대방 그 직장에 있는 직장 동료 불특정 다수에게 이 사람 외도를 했다 이러시는 경우가 있다든지 또는 최근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요새 주매이 많이 하잖아요. 주매에 갑자기 등장하셔서 배우자가 이 사람 지금 사내불륜이다라고 하면 폭로를 하신다든지 요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상간자를 직접 만났는데 상간자가 너무 뻔뻔한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 밀치고 폭행을 하시는 경우가 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폭행죄가 돼요. 이런 거를 이제 유의하셔야겠죠. 또 우리가 종종 고소를 실제 했었던 사례, 그래서 상대방의 유죄 판결을 끌어냈던 사례 중에 미성년자 약취가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몰라서서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별거를 하면서 상대방 아이를 데리고 갔다. 상대방이 말하길 너에게 이러이러한 규칙 사유가 있어서 너랑 같이 살기가 어렵고 아이도 내가 보호하는 게 이러해서 맞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무슨 소리야? 당장 애 데리고 와. 애 안 데리고 와? 쳐들어서 애를 끌고 와요. 이런 경우 이 애를 강제로 끌고 온 사람에게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라는 형사적인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유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종종 이것저것 문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문서 위조 이런 것도 문제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내가 이제 이혼을 하게 됐는데 상대방 동의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거를 상대방이 잘 안 해주니까 내가 임의로 하는 경우예요. 최근에 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분양권이 공동명의였다. 또는 입주권이 공동명의였어요. 근데 이게 중간중간에 뭘 신청을 하려면은 상대방 공동명의자의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서명이. 근데 내가 저쪽한테 해달라고 했더니 안 해주니까 임의로 써버렸어. 그러면 저쪽이 이제 사문서 위주로 고소할 여지가 있어요. 근데 고소한다고 해서 물론 무조건 다 범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사안에 따라 다르고 실제 혐의 없은 사례를 받은 사례도 있고 또는 부부 사이에 의임 없이 사문서 위조했다고 해서 기소되는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미리 유의하시는 게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상대방 서명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구나. 일단 문제 인식이 되면 그 단계에서 또 자문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아예 문제 인식이 없으시면 다 하신 후에 추후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좀 미리 아시면 좋겠고 이게 또 예전에 제가 판례를 보다가 알게 된 건데 전입신고 하실 때 사문서 위조, 사유인 위조, 동행사 이런 걸로 형사 문제가 되신 사례가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것도 양육과 관련이 있을 수가 있죠. 미성년 자녀를 같이 키우다가 내가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미성년자 전입신고하려고 했더니 전세대주 동의를 받으라는 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전세대주가 상대방이었어요. 근데 배우자는 동의를 해줄 리가 없어요. 또는 해달라고 했더니 안 해줘. 내가 쓰지 없었어요. 그 상대방 도장을 타서 찍었어요. 이건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사인 위조, 사문서 위조 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굉장히 유의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 의뢰인에게 늘 안내를 드리는 우회적인 방법이 있어요.
이게 주민등록법 관련해서 관련 법령에 보면은 원래는 전 세대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전 세대주의 동의 없이 가름해서 출장조사로 전입신고가 될 수 있는 규정의 근거가 있습니다. 아이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면 그냥 출장조사 나와가지고 전입신고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 안 되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내가 이거를 문제 된다는 걸 미처 모르고 하시는 경우 이제 형사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유의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의뢰인분 입장에서 불송치,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아들였거든요. 이게 뭐였냐면은 우리 이혼 사건 진행한 의뢰인분의 동생분이에요. 동생분이 피의자. 우리 의뢰인분의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 후에 처제를 좀 형사 고소를 한 거예요. 자기 명예훼손 당했다고. 그게 뭐였냐면 자기가 직장에서 어떠한 이제 비리 사실이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동생이 직장에 폭로를 했다 이런 요지로 이제 명예훼손 고소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의뢰인분이 이러한 상대방의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회사 관계자와 통화를 몇 차례 한 거는 맞더라고요. 관계자가 두 분이고. 근데 보니까 이거는 명예훼손의 뭐 범위를 갖고 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특히나 이 관계자와 통화를 했던 그런 동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의뢰인분이 나는 나의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소명하기 위해 확인차 연락을 했던 것에 불과하지 저쪽을 명예훼손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특히나 이게 관련자와만 통화를 한 것이기 때문에 왜 명예훼손의 그 충족 요건 중에 형사상 명예훼손의 요건 중에 전파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요. 전파 가능성. 즉 내가 한 사람에게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냐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도 적용이 되냐면 뭐 예를 들어 배우자의 귀책 사유를 내가 알게 됐는데 배우자의 뭐 어머니 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또는 장인 어른 뭐 장모님에게 이런 걸 이야기한다. 이거는 명예훼손이 되게 어려운 게 내 자식 관련된 잘못된 걸 뭐 전파하겠냐 말하자면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좀 상관없는 좀 멀리 있는 뭐 제3자의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그게 한 명일지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사안은 이 사안의 이제 관련자니까 관련자로서 확인을 해야 되는 임무가 있는 자에게 나도 소명할 게 있어서 했다라고 하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가 있겠고 인정이 안 되면 명예훼손이 안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특히 뭐 전파 가능성 등에 집중해서 좀 서면을 구성하고 결론적으로는 혐의 없음 판단을 이제 받은 사안입니다. 이렇게 이혼 사건을 하다 보면 이혼 사건을 둘러싸고 당사자 사이에 또는 당사자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사이에 민사상 문제, 형사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참고 삼아 어떤 형사상 문제가 주로 발생한다더라를 좀 익혀두셔서 미리 유의하셔도 좋겠고요. 만일 어쩌다 보니 문제가 발생했다. 그렇다면 이제 그때라도 좀 유의해서 진행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